안녕하세요. 인생코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미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돈입니다. 특히 그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가 소유와 관련된 거거든요. 집과 관련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느냐, 뭐 집을 소유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전세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기준으로 한 조사가 있어요. 이 해당 조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득, 자산, 뭐 기본적인 어떤 통계들을 많이 분석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배우자 유무별 인구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20대, 30대 남성들이 지금 결혼을 거의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청년 중에 25에서 39세 중 그냥 이건 남녀 통틀어 포함인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33.7%로 전년보다 낮아졌다고 나옵니다. 2020년에는 38.5, 그 다음에 2021년에는 36.1, 2022년에 33.7. 지금은 조금 혼인율이 회복을 했으니까 조금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좀 큰 차이가 나는데요. 되게 슬프게도 아마 예상이 되시겠죠. 가장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 비중이 낮은 지역은 서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25.0%, 그러니까 25에서 39세 청년 중에서 결혼을 한 사람의 비율이 서울에서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가 세종인데요. 세종이 51.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뭐 공무원들의 도시죠. 아무래도 안정적인 소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뭐 주거비 마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 비중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거는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25에서 39세면은 결혼을 하는 시기인데 여기서 전체 배우자가 있는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결혼에 영향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문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대나 30대에 결혼할 때 재산을 들고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인데 남성의 경우에도 심지어 군대까지 다녀오는 상황에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원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결혼은 삶의 하나의 시작인데 처음부터 많은 걸 들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가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나이차가 좀 더 이제 나이 있는 상황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결혼을 적게 합니다. 25에서 39세 기준으로는요.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좀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슬펐던 부분이 있어요. 요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배우자 유무별 소득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체감으로는 알고 있죠. 돈을 잘 벌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거 이제 소득 통계로 나오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2022년 기준으로 25살에서 39살 청년의 상시 임금 근로자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중위소득은 4,056만 원이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220만 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잘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감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정확한 통계로도 좀 이런 부분이 나온 거죠.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더 슬픈 부분이 있는데요.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요. 연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099만 원이고요. 무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42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대를 버는 게 일반적인 결혼을 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안 한 경우에는 남자가 3,400만 원 가량을 번다. 이게 1,6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결국에 돈을 많이 버는 남자가 결혼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는 체감으로도 많이 느껴지지만 통계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면에 여성은 어떠냐? 여성은 경제적인 조건이 큰 영향까지는 아닌 거라는 게 좀 보이는 게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유배우자 기준으로 연간 중위소득이 2,811만 원이에요. 그리고 무배우자는 3,01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을 안 한 여자분들이 200만 원 가량을 연소득으로 더 법니다. 자, 그 다음에 유배우자, 무배우자 사이에서 연령별로 통계가 있어요. 25살에서 29살 관련해서는 유배우자랑 무배우자가 버는 소득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때는 뭐 벌 수 있는 돈이 다 뭐 한계가 있죠. 2,880만 원 가량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요. 30에서 34세 같은 경우에는 유배우자가 3,751만 원, 무배우자가 3,567만 원이고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35에서 39세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20대랑 30대 초반까지를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그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35에서 39세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4,528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73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사실 돈이 없으면 결혼 자체가 어렵다라는 게 좀 이런 소득 통계에서 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 좀 볼게요. 2022년 기준이니까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가 좀 내려오던 시기죠. 그리고 2023년이 보통 저점이었는데 25에서 39세 청년 중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전체 몇 퍼센트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1.7%,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0.2%입니다.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습니다. 제가 오늘 다 다뤄드리진 못하는데 통계청에서 낸 주거 실태조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혼부부가 자가를 취득하면서 시작하는 케이스가 원래는 자산 축적에 있어서는 베스트인데 요런 거는 소득이 좀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1.7%,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0.2%라 확실히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자산이나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0세 때가 보통 주거 사다리의 시작이죠. 보통 첫 집을 사는 게 20대에 사는 경우는 증여를 제외하면 아주 드문 케이스고 처음으로 집을 사기 시작하는 게 30대인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한 비중이 전국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낮습니다. 참고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혼의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에 따른 양극화가 좀 더 많이 심화가 됐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소득을 올려서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자가를 취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유무별 주택 소유 비중을 남녀 성별로 보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유배우자가 42.1%, 무배우자가 10.8%로 아까 30대 10 정도의 비율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벌어져 있습니다. 차이가 남자가 집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살면서 30대 때 주택을 같이 취득했거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유배우자인 경우가 좀 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는데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유배우자가 24.1%, 그 다음에 무배우자가 9.5%입니다. 확실히 좀 여성보다는 남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물론 결혼해서 여자분이 자산을 주면서 남자분에게 명의를 이제 취득을 해라, 남자분 명의로 취득을 해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남자가 조금 더 주택 소유를 하고 있었을 경우에 결혼 확률이 높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사실은 결혼하기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이 통계를 통해서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바는 뭐였냐면 늘상 강조하지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주택을 자가로 특히 아파트까지 취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에 대해서 세대별 이렇게 연령별로 조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3년 주거 실태조사의 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의 35세 가구, 그게 보통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결혼한 데가 34, 35세잖아요. 그래서 35세 가구의 자가 보율이 29.7%입니다. 근데 이제 40세가 되면 그 사이에 이제 자산을 많이 축적을 하셔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47.6%로 높아지는데요. 비수도권의 해당 비율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훨씬. 그리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35세의 경우에 16.2%만 자가를 소유를 해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35세,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결혼을 하는 시기에 연령대에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가를 소유한 채로 결혼하기는 정말 어렵다.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그 집이나 이런 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결혼을 머뭇거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좀 여성분들 중에서 남자가 이제 집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신혼 시작을 할 때 전셋집으로 시작을 할 정도로 일반적인 전문직의 경우에도 서울에서 자가를 소유한 채로 결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전문직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거고 일부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제 전문직 중에 정말 고소득이나 또 약간 솔직히 부모님의 지원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지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문화로 돌아가려면 그리고 실제로 진짜 출산율의 어떤 좀 향상을 도모를 하려면 이런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이제 삶의 시작이고 굉장히 젊은 시절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죠.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때 무슨 자가 소유 여부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판단 요소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엄청난 고소득자나 정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자가 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아까 제가 확률상 통계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원래는 서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뭐 남녀를 통틀어서 경제관념이 좋은 배우자를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을 고르면 우리가 결혼할 때 자가를 소유할 정도의 부자가 아닌 이상은 내가 결혼을 할 때 이제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쌓아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관념이 없다라고 하면은 돈을 쌓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경제관념마저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돈, 이게 크지 않으면은 사실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서로 마음이 정말 잘 맞아서 경제관념이 있는 배우자를 고르지 않으면은 정말 삶에서 굉장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도 모든 걸 갖춰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이 결혼 문화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